여기는 최동환의 단군 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제 반도체 문명과 동북아 천하대란에 대한 7번의 기초 강의를 마치고 첫 번째 본강의 제1강 K 사상 한사상은 만주 독립투사들의 단군과 천부경, 그리고 수운과 증산과 소태산의 개벽을 고대 동북아 문명과 미래 반도체 문명의 창조 원리로 발전시킨다를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최동환입니다. 자, 여러분, 이 시대는 반도체가 중심이 되어서 그야말로 천지개벽이 만들어지는 전혀 새로운 문명이 시작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누구나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문명이 시작될 때는 언제나 새로운 사상이 출현한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자, 저는 이 새로운 반도체 문명의 시대에는 우리 한민족의 K사상인 한사상이 세계를 이끌 것이다 라고 확신을 합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그리고 이미 미국과 중국이 벌이고 있는 패권 전쟁에서 동북아 대륙에 심상치 않은 천하 대란이 시작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 또한 누구나 감지할 수 있습니다. 이 역시 동북아 대륙에 3,000년 만에 전혀 새로운 천지 개벽을 만들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 동북아 천하 대란의 최종적인 승리 방법 역시 우리 한민족의 K사상인 한사상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오늘은 이 반도체 문명과 동북아 천하대란 강의에서 가장 중요한 그 흐름과 맥락을 다루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K사상은 오랜 세월 동안 망각과 단절로 사라졌지만 만주에서 독립투쟁을 하던 독립투사들이 단군을 중심으로 뭉치고 또한 한사상의 근본인 천부경을 다시 되찾았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근대의 중요한 사상가인 수운, 최재우 선생과 증산, 강일순 선생, 소태산, 박중빈 선생 등이 모두 입을 모아서 개벽을 큰 소리로 주장했습니다. 이 독립투사들이 되살린 단군과 천부경, 그리고 이 세 분 사상가들의 개벽은 이 시대의 대한민국이 새로운 반도체 문명을 창조하며 세계를 이끌어가는 소중한 길잡이가 되어줍니다. 말로는 아무리 길게 설명해도 설명할 수 없고, 또 책으로도 글을 써서 아무리 길게 설명해도 설명할 수 없는 것을 단 한 장의 기하학적 그림 즉 도상이면 그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 한 줄의 수학식으로 그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한사상의 기하학적 도상으로 이 첫 번째 개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 마른 목골의 그림은 위에는 강자의 지배, 아래는 약자의 피지배인데
바로 이것이 침팬지 공동체의 수직적 계급 구조의 이원론, 지배와 피지배의 이원론입니다. 인류는 이 침팬지 공동체를 벗어나서 이 마른 목골의 수직적 계급 구조의 이원론을 45도로 기울이는 혁명을 만들어냅니다. 그렇게 하면 이렇게 정사각형의 그림이 나오는데 바로 이것이 첫 번째 개벽입니다. 이 정사각형에서는 지배와 피지배가 수평적인 균형 구조를 만들어냅니다. 즉 수평적인 평등 구조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인류의 집단적 지혜가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우리 한민족으로 오게 되면은 우리 한민족은 이 인류의 집단 지혜를 완성을 해서 한민족의 집단 지혜를 형성하는데 그것이 바로 천부경 81자가 되고 그 천부경 81자 중에서 네 글자인 일적식거가 바로 개벽이고 이 개벽이 바로 이 그림 천부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류 공동체가 수평적 균형 구조를 이루어서 살아가는 것을 바로 그리스의 헤시오도스는 황금 시대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살펴본 바와 같이 첫 번째 개벽으로 우리 인류는 침팬지 공동체 수직적 계급 구조의 이원론에서 이 천부도와 같은 수평적 평등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인류가 200만 년 동안 축적한 집단 지혜 그리고 우리 한민족이 1만 2천 년 전부터 축적한 집단 지혜인 한사상은 놀랍게도 약 4천 년 전부터 다시 45도로 기울어져서 퇴화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침팬지 공동체의 이 마른 목골에 수직적 계급 구조의 이원론으로 퇴화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수직적 계급 구조의 윗부분인 지배의 영역은 하늘, 마음, 양, 이데아로서 진리의 영역이고 아래의 피지배의 영역인 땅, 몸, 현상세계는 비진리의 영역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말하자면 위에서 아래를 지배하는 탑다운 방식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지난 2500년 동안의 서양 사상이며 지난 3000년 동안의 중화사상 그리고 이 시대의 기계 문명입니다. 그런데 이 구도가 20세기에서 180도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20세기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했던 마르크스, 니체, 프로이트는 이 탑다운 방식의 수직적 계급 구조의 이원론을 180도로 회전을 시켜서 바텀업 방식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땅과 몸과 음과 현상 세계가 진리의 영역이 되고 그리고 하늘과 마음과 양과 이데아는 비진리의 영역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해체와 전복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세 사상가를 잇는 프랑크푸르트 학파와 포스트 모더니즘의 사상가들에 의해서 이 180도로 거꾸로 뒤집는 해체와 전복의 사상이 이 시대에 널리 파급된 것입니다. 이 사진 속의 여성은 마음과 몸이 분리되어 머리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없는 식물인간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서양 사상 역시 지난 2500년 동안 마음과 몸, 이데아와 현상 세계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식물인간 상태의 서양 사상에서 어떻게 이성을 사용할 수 있나요? 어떻게 자유를 쟁취할 수 있나요?
마르크스의 평등을 이룰 수 있나요? 니체의 힘의 의지는 가능한가요? 프로이트의 성욕을 사용할 수 있나요? 여러분은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첫 번째 개벽은 침팬지에서 인간으로의 대혁명이었습니다. 두 번째 개벽은 지난 4,000년 전부터 침팬지의 수직적 계급 구조로 퇴화한 인간 공동체에서 다시 인간다운 인간으로 돌아가 수평적 평등 구조의 한 사상으로 복원하고 새로운 반도체 문명을 창조하는 개벽입니다. 두 번째 개벽은 두 가지 방법으로 만들어집니다. 그 첫 번째는 이와 같이 우리가 다루었던 수직적 계급 구조의 이원론을 45도로 기울여서 두 번째 개벽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수평적 평등 구조의 개벽의 기본 구조가 만들어져서 새로운 반도체 문명을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방법은 우리가 다뤄본 바와 같이 이와 같은 마르크스, 니체, 프로이트의 수직적 계급구조의 이원론에 대해서 45도로 아래서부터 이렇게 기울여서 45도의 혁명을 만들어내어서 두 번째 개벽, 그러니까 수평적 평등구조를 만들어서 새로운 반도체 문명을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두 가지 방법의 45도 혁명으로 두 번째 개벽이 만들어집니다. 즉 천부경의 천부도가 의미하는 개벽이 이루어짐으로써 한 사상의 홍익인간 과정의 6가지 상태가 이제부터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수운 최재우 선생과 증산 강일순 선생, 소태산 박중빈 선생 등이 내세운 개벽은 우리 한민족의 근대 사상에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더 나아가서 반도체 문명 시대의 대한민국은 이 개벽의 원리가 새로운 반도체 문명을 작동시키는 원리라고 하는 사실을 세계 만방에 확실하게 증명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자, 이 그림에서와 같이 천부경 81자 중에 4글자 일적 십거가 만들어낸 이 기하학적 도상 천부도가 곧 K사상 한사상의 개벽의 상태를 설명합니다. 한사상의 수학에서 이 개벽은 100은 45 더하기 55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참으로 단순한 이 한 장의 그림과 이 한 줄의 수식에서 지난 3,000년 동안 아무도 설명하지 못한 고대 동북아 문명과 새로운 반도체 문명의 창조 원리의 그 시작인 개벽이 설명되는 것입니다. 이 천부도의 검은 점들은 음이고 흰 점들은 양입니다. 그리고 이 검은 점은 45개의 점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것이 바로 상극오행인 낙서의 원리이고 이 흰 점은 55개의 점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것이 바로 상생오행인 하도의 원리입니다. 즉, 이 개벽이 설명하는 음양오행과 하도 낙서의 원리가 곧 하늘과 땅, 마음과 몸, 이데아와 현상 세계를 하나로 통합하는 원리입니다. 서양 사상 2,500년 동안 절대로 도달할 수 없었던 원리입니다. 그리고 지난 3,000년 동안 중국의 화족, 한족들은 이 원리를 수직적 계급구조의 이원론으로 조작하고 왜곡했습니다. 따라서 진정한 하도낙서와 음양오행의 원리는 이제 처음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반도체 문명의 융합과 복합의 기본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자, 개벽의 상태를 설명하는 이 천부도의 중앙에 사각형이 만들어지면서 이와 같이 개천의 상태가 만들어집니다. 자, 몸과 마음을 통합하는 개벽을 넘어서 개천의 상태는 머리인 태극이 몸과 마음인 64개를 움직이는 반도체 문명의 핵심 원리를 설명합니다. 자, 지난 3000년 동안 동서양의 사상가들 중 누구도 알지 못했던 이 원리를 한사상은 이 천부도라고 하는 단 한 장의 그림과 100은 36 더하기 64라고 하는 단 한 줄의 수식으로 간결하게 표현합니다. 자, 이 그림 천부도 중앙에 이와 같이 사각형이 들어서서 36개의 점을 둘러쌌습니다. 이것이 천부경 81자 중 두 글자인 무괴, 즉 무를 둘러싼 괴짝입니다. 이 36개의 점을 둘러싼 사각형 외부에는 64개의 점이 나타납니다. 이 천부도의 중앙 36개의 점에서 태극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태극을 4방향에서 보면 사상, 8방향에서 보면 8괴가 만들어집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철두철미하게 증명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외부에 64개의 점이 주역 64괴입니다. 여기에 보이는 검은 점 30개가 주역의 상경 30괴이고 여기에 보이는 흰점 34개가 주역의 하경 34괴입니다. 바로 이것이 3000년 만에 처음 증명되는 주역 상경과 하경의 원리입니다. 자, 그리고 대한민국의 국기, 태극기는 태극과 8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 국기 태극기는 머리인 태극이 몸과 마음인 64괴를 자유롭게 움직이는 K사상 한사상을 그대로 표현합니다. 태극기는 대한민국이 반도체 문명의 시대에 세계 만방을 이끌어간다는 가슴 벅찬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자, K사상 한사상이 고대 동북아 문명과 반도체 문명의 창조 원리다라고 하는 그 큰 구도를 한번 살펴봅시다. 자, 이제 우리는 이 강의를 통해서 개벽과 개천의 원리가 간단하게나마 설명되었습니다. 이 한의 원리는 따로 설명을 할 것입니다. 자, 이제 이 개천의 상태는 제세이화, 그러니까 우리말 두레의 상태로 발전하며 대자연을 최적화해서 풍요를 만들어내는 동북아 문명의 81실이 설명됩니다. 그런데 바로 이 제세이화의 상태가 자본주의를 완성하는 원리라고 하는 사실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제세이화의 상태는 홍익인간, 우리말로는 난우의 상태로 발전을 하며 평등을 이루어내는 고대 동북아 문명의 366사로 설명이 됩니다. 그리고 이 홍익인간의 평등이 사회주의를 완성하는 원리라고 하는 사실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 홍익인간 상태는 원형, 우리말로는 바탕의 상태로 발전하며
동북아 문명의 81본으로 설명됩니다. 이 원형, 그러니까 바탕에서 인류의 집단지혜의 총합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 K사상, 한사상의 홍익인간 과정 6가지 상태의 흐름에서 고대 동북아 문명의 10간과 12지, 60갑자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바로 고대 동북아 문명의 설계 원리입니다. 그리고 이 K사상 한사상의 홍익인간 과정 6가지의 상태에서 고대 동북아 문명의 기초 원리인 12율료와 오음의 음악과 삼한 28수의 천문학, 그리고 춤과 축제, 길이 부피, 무게의 도량형이 모두 다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K사상, 한사상에서 고대 동북아 문명의 설계 원리와 기초 원리, 그 전체가 세계 만민의 공통 언어인 수학과 기하학과 철학의 이론 체계, 그리고 과학적 실험을 통해서 명확하게 증명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고대 동북아 문명을 창조한 주인공이 바로 우리 한민족이라고 하는 사실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명명백백한 사실임이 증명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로 이 K사상, 한사상이 새로운 반도체 문명의 창조 원리이며, 또한 동북아 천하대란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최종 승리를 이루는 방법인 것입니다. 물론 이 내용들은 지난 30년 동안 출판된 저의 책 안에 이미 대부분 수학과 기하학, 철학의 이론 체계, 과학적 실험 데이터로 증명되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강의에서는 지난 10년 동안 새롭게 찾아낸 보다 새롭고 풍부한 내용으로 설명되는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